본격 와인 안주용 치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양수댁 정다은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치즈 초보자를 위한 추천 치즈 2탄입니다. 오늘은 천연 치즈 2종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 다 경질 치즈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와인 안주로서 그냥 치즈 자체만 먹기에는 이 경질 치즈가 꽤 좋거든요. 그 이유는 씹는 맛이 느껴지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 이런 치즈이기 때문에 안주로 드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게 경성 치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 와인 안주용 치즈 들어가겠습니다. 에멘탈이라고 하는 치즈는 본래 원산지로서 스위스가 유명한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원산지가 프랑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프랑스가 스위스 다음으로 에멘탈 치즈를 가장 많이 만드는 산지이기도 해요. 어떻게? 어째 이런 일이 생기나 하실 수 있는데, 에멘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스위스가 본고장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외 기타 산지에서도 에멘탈 치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에멘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들도 사실 많이 왕왕 있는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까망베르, 그 다음에 브리 이런 것들이 사실 지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 외에서 다른 산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지역 명칭 자체가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산지에서 치즈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에멘탈 치즈는 트레이더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금액은 11,980원이고요. 각각 250g씩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도 굉장히 넉넉하게 내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치즈입니다. 에멘탈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 특히 치즈 자체가 좀 잘 녹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릴한 샌드위치에다가 올리면 바로 좀 스르륵 이렇게 녹는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치즈를 녹여서 여러 가지를 묻혀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이런 퐁듀 요리에서도 많이 쓰이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피자 만들 때 토핑으로도 많이 올리는 치즈가 에멘탈 치즈입니다. 자, 하지만 에멘탈 치즈가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려나요?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있잖아요. 그 톰과 제리에서 자주 출연했었던 제리가 좋아하는 그 치즈, 그게 바로 이제 에멘탈이라고 하는 치즈인데요. 실제로 그 만화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데 발효하는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구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치즈는요,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 고다 마일드입니다. 물론 아까 에멘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고다 같은 경우에도 숙성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치즈 같은 경우에는 고다 마일드라고 해서 일부러 마일드란 말을 붙인 걸 보니까 맛 자체가 별로 강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치즈는 보통 이렇게 원반 형태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지금 이건 워낙 큰 거에서 이제 좀 잘라가지고 웨지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치즈예요. 그리고 보통은 붉은색 왁스이거나 지금 오늘 보시는 케이스는 노란색 왁스인데요. 왁스로 겉표면이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가 보통 고다 치즈예요. 에멘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이 치즈를 생산하는 산지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고다라고 하는 거는 산지 명칭이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치즈 시장으로 성행했던 그 시장이 서는 고장, 시장이 있는 지역 명칭에 해당하는 게 고다입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고다도 역시 활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치즈인데요. 고다는 빵에 얹어서 먹는다든가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차갑게 서빙되는 콜드 디쉬에 같이 먹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 용도입니다. 제가 구매한 고다, 역시 트레이더스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200g씩 해가지고 역시 두 개 들여서 8,780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가지 추천 치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치즈를 접한 거는 이렇게 집에서 슬라이스 치즈 정도로 먹거나 아니면 우리 피자 먹을 때 들어가 있는 모짜렐라 치즈 이런 걸 제외하고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와인 공부 시작하면서 와인 학원도 다니고 와인 학원 옆에 조그마한 와인 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치즈를 뭐 커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연스럽게 와인을 암과 동시에 내 치즈를 즐기는 방법들도 몸으로 익숙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치즈를 어떻게 잘라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케이스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즈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뭐 디저트로도 그렇고 와인 안주로도 그렇고 치즈를 뭐 크게 포션을 잘라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잘라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좀 익숙치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편의상 잘게 자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치즈는 되도록이면 가장 중앙 부분을 포함해서 자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치즈 자체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큰데 거기서 이렇게 포션을 나눠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치즈에서 숙성 정도가 중간 부분하고 가장자리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즈를 드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이 안쪽까지 관통을 해가지고 잘라서 같이 즐기셔야지 숙성된 맛이나 풍미나 이런 것들을 잘 고루고루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치즈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아니면 뭐 소금물로 이렇게 염분을 가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치즈의 이 속부분, 중앙 부분하고 바깥쪽 부분에서 맛적인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맛과 향을 고루 즐기시기 위해서는 항상 이 중앙 부분이 관통될 수 있도록 자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일 났네요. 저 지금 낮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촬영 도중에 벌써 낮술이 땡기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구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즈에 숙성된 캐릭터가 너무 강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치즈 초보자들에게도 완전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다 같은 경우가 에메탈보다는 약간 짠맛이 좀 더 강한 느낌이지만 굉장히 더 맛 자체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향미가 강하지 않고 짠맛의 강도가 아주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즈 초보자들께서도 아주 편안하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맛있는 와인 안주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즐거운 와인 일상을 응원하면서요. 맛있는 치즈 안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